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사진으로 돈 벌기에 관해서 비기너와 이제 하이 아마추어 그리고 이제 상업작가 그리고 전업작가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100% 뇌피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혀 객관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누군가 뭐 비하하거나 뭐 이런 의도나 내용이 전혀 아니니까 그냥 즐겁게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이제 비기너인 같은 경우에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를 않죠. 처음부터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데서 가끔씩 뭐 땜빵이나 뭐 어시스탄트로 이렇게 불러주고 이러면은 마냥 즐겁죠. 거기다가 그 돈을 안 줘도 막 가서 보고 싶은 돈까지 주니까는 아주 행복한 그런 단계입니다. 가면은 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주변에 이제 막 굴러다니는 프로페셔널 장비들 뭐 조명 뭐 스탠드 이런 거 구경하기에 아주 바쁘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옆에 가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 이제 비기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진기를 사가지고 조금 찍다가 보면은 주변에 얘는 이제 사진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사진 잘 찍는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혹시 관혼상제 특히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돌잔치 뭐 혹은 뭐 이런 게 가족들 간에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찍새로 이제 발탁이 되는 거죠. 해가지고 너 언제 와서 사진 좀 찍어라 이러는데 다행히 그 어떤 행사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메인 포토그래퍼가 있고 거기서 이제 서브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나름 즐거운 그런 촬영도 되고 부담도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큰 문제는 메인 포토그래퍼가 없이 막 그 자기 뭐 친척이라든지 뭐 가족 중에 결혼식 행사에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진을 그래도 뭐 찍는다고 찍어서 보면은 이제 결과물이 굉장히 안 좋죠. 이럴 경우에는 시킨 사람도 굉장히 성질이 막 나고 찍은 사람도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이런 거 함부로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행사에서 이제 비기너 포토그래퍼의 최고 문제점은 뭐냐 이러면은 포지션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거기 관객들 앞에 맨 앞에 가가지고 그 관객들 모습도 한번 찍고 거기 주례하는 선생님 그것도 이제 부부들 사이에서 한 컷 해가지고 그 사진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못 찍는 거죠. 못 찍어가지고 보면은 저 멀리서 이렇게 저 멀리서 이제 관객의 한 사람인 양 관객 뷰로 이렇게 주로 찍고 이렇게 구석탱이로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베개 하나 가끔 아주 용감하신 분들은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설쳐가지고 그게 앞에서만 주구장창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기웃기웃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주로 벌어지는 게 이제 비기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돈벌이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알바비라 뭐 일당이라도 조금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밥값이라도 조금 받으면은 아주 그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책임감이 있다든지 뭐 이게 그 단일한 행사로 끝나가지고 재현 불가능한 그런 일만 아니라 면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비기너들은 어디 그런 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성실하게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아마추어가 있죠. 하이 아마추어인 같은 경우에는 비기너 시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참담한 결과와 혹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칭찬을 받거나 이러는 케이스를 두루두루 경험을 한두 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탁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나름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이 아마추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고 뭐 렌즈도 많이 사야 되고 카메라도 이것저것 막 바꿈질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사면서 너무 많이 이제 찍혀가지고 이거를 함부로 살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한 푼이라도 벌어 드린다 이러면은 나름 이제 얼굴이 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뭐 행사라든지 이런데 기회가 있으면은 알바식으로 이제 뛰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들이 주말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서 논이 뭐하니 이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푼이라도 받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이러면은 나름 아주 큰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 아마추어인 같은 경우에는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편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잘 나올 때는 잘 나오는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안 가본 예식장이라든지 자기가 안 가본 돌잔치 뭐 장소라든지 이런 데서 상황이 조금 바뀌면은 사진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제 주로 바운스를 해가지고 조명을 바운스해서 찍었는데 가서 딱 보니까는 위에가 거울이야. 그리고 혹은 천장이 시커매. 그러면은 아주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페이가 적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각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행사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페이도 작기 때문에 책임도 많이 질 필요는 없죠. 그래 돈 안 받아 이러면 끝이고 뭐 내일 나가기로 했는데 내일 몸이 좀 찌푸둥해. 그러면 그 나가기 전에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못 나가겠네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서는 다시 일이 들어오진 않지만은 뭐 다른데 뭐 또 뭐 필요하다는데 있으면은 기분 내키면은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야마추어 단계에서 사진을 망치는 이제 최고 지름길들이 뭐냐 이러면은 이런 하야마추어인 같은 경우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어제 산 렌즈를 이제 내일 들고 가고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예식장 촬영이 있는데 그전에는 항상 계력으로 찍다가 이제 50mm 1.4를 샀어. 그러니까는 내일은 이거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장비를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게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잘 다룰 수 없는 이런 장비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조명을 새로 사가지고 이걸 들고 가고 한번 써보겠다 이러는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성실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주말만 되면 연락도 자주 오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내가 사진도 좋아하고 장비도 엄청 좋아하는데 아예 이거를 이제 하야마추를 집어치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 작가의 길로 뛰어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진지하게 그렇게 내가 이제 그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제 경험도 있어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거의 99%입니다. 자신감은 이제 99%고 자기가 이제 하면은 본격적으로 하면은 어제 내가 알바로 찍던 것보다 내가 본업으로 하면은 2배 잘 찍을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 작가들이 이제 꾸준하게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업작가의 영역을 둘러보자면은 이 상업작가의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크게 제가 분류를 하자면은 이렇게 보면은 취업형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거기서 사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월급을 받느냐 그런 어떤 고용의 형태를 따른 분류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업종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업종에 따른 분류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은 B2C B2C가 있고 B2B가 있습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행사라든지 뭐 결혼식, 뭐 돌잔치, 뭐 스냅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거의 대부분 B2C의 비즈니스 영역이고, 그 다음에 B2B의 영역은 주로 보면 제품 사진과 같이 광고 사진 쪽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광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혹은 어떤 제품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는
있는데 보통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보면은 B2C인 같은 경우에 그런 업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결혼식에 관련된 어떤 그 가족 행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B2B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인터넷 쇼핑몰 있죠. 인터넷 쇼핑몰에 이제 촬영 대행을 해주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은 이렇게 제품의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진을 대신 찍어주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실력이 인정받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점점 이제 큰 대기업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B2C 같은 경우에 그 커스터머가 이제 B2B로 전환될 수도가 있죠. 내가 이제 B2C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명성을 막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 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연예인들과 같이 굉장히 이제 셀럽들을 촬영하게 되죠. 정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예인과 같이 그러니까는 이제 B2B에서 이제 형태는 C에서 이제 B로 전환이 되지만은 이제 그 대면하는 게 이제 큰 주된 업무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작가인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가 가장 편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진학과 출신들 중에서도 사진과도 보면은 순수 계열이 있고 이렇게 상업 계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상업 계열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접근하기가 쉽죠. 그래가지고 이미 뭐 아는 선배 잘 나가는 스튜디오에서 취업을 한다든지 뭐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진과 출신이다 이러면은 어디 스튜디오 가가지고 뭐 취업하기에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사진계에서 뭐 물론 영상도 비슷하지만은 영상은 그나마 사진계보다는 좀 낫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박봉이다.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사진계나 영상계나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박봉이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한 4, 5년 정도 경력이 쌓여가지고 이제 실장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촬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상업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엄청 뭐 최저임금 정도라도 받으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그런 업계라고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 아마추어가 이제 자기가 알바를 조금 뛰다가 이거는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이제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장 바로 밑에 이제 퍼스트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당 돈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렇게 뭐랄까 그 최저임금의 기본금 받고 그 다음에 뭐 건당 얼마씩 추가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막 쭉쭉 빵빵 이런 애들 부르다가 이제 찍어 놓은 거 타고 치킨집을 창업한다든지 이럴 때도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에서 2억 정도는 든다. 젊은층이 계속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80에서 90%가 그 다 3D 렌더링입니다. 거기 있는 이 나뭇잎 파리 뭐 이렇게 쏟아가지고 조금 빼꼼을 쌓이는 사진 속에 있어도